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민주당이 지금 각각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벌이는 여론전은 이제 뭐 개딸들 또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되면 안 된다. 뭐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까지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민주당 당원 10만 명을 동원해서 표결하는 당일 국회를 포위하겠다, 이렇게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친명 현역 국회의원들은 온갖 방송에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에 검찰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건 뭐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을 광범위하게 과거 시도했다. 그리고 현재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판사 앞에 가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증거인멸 시도, 정황,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개를 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 매체에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담은 여러 가지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 헬멧맨이라고 최우양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 있죠. 김만배 씨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구치소 앞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가방을 받아준 사람. 그래서 헬멧을 쓰고 갔기 때문에 헬멧맨이라고 하는데, 이 최우양 씨가 김만배 씨의 재판을 맡았던 그 로펌, 그 변호사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 최우양 씨가 이재명 대표 측근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이 변호사한테 합니다. 2022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여의도에서 뻐꾸기 형 백보좌관 만남. 이 두 사람이 재판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유동규 상태가 어떤지 김만배 회장 근황 등 궁금해서 보자고 함,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 최우양 씨를 만나자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궁금하다 그러면서 만나자고 했다. 이걸 지금 A 변호사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유동규 변호인한테 소식 듣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두 사람은 간간히 다른 사람 통해서 듣기는 하는데 대선 실패 후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양 씨를 만나자고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에 있는 거죠. 또 이 최우양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 사람의 메시지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미스터 리, 이게 이재명인 것으로 보이는데 17일 당대표 출마 선언하며 대표가 된 후에 검경의 일체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함. 당대표 된 후 백보좌관은 대표실 내에 직책을 맡을 것이라고 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장님이 월요일 변접, 이게 변호인 접견입니다. 변접 가시면 형님, 이건 김만배, 형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바로 뻐꾸기 형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백보좌관, 이건 백종선 전 이재명 수행비서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이 A 변호사가 가서 김만배를 변호인 접견할 때 가서 얘기를 해줘라. 그 전달책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우양 씨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걸 보면 이제 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이 A 변호사가 2022년 7월 30일에는 최우양 씨한테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의 증언 녹취록을 보고 싶은데 좀 구해주소, 이렇게 부탁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A 변호사와 최우양 씨 간에는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었다. 최우양 씨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하고 만나서 이제 그 내용을 들은 얘기들을 이 A 변호사한테, 김만배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줬고, 김만배 변호사는 자기가 이제 변호인 접견 가고 뭐 이래서 이제 김만배 씨한테 들은 내용을 또 최우양 씨한테 얘기하면 최우양 씨가 뭐 이재명 대표 측근들한테 또 전해주기도 하고, 아마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으로 김만배, 이재명 간에 간접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그런 의문을 여러 차례 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게 여기서 바로 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뻐꾸기 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검찰은 이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를 하고 있는 박모 씨,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백종선 보좌관, 이 사람을 백보좌관이라고 하는 걸로, 이 뻐꾸기 형이라는 이 박모 상임이사는요, 경찰 출신이고 경무관까지 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의 중국 법인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종선 전 수행비서는 뭐 민주당의 공식 직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외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이재명, 김만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 하나 증거가, 김만배 변호를 맡고 있는 다른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22년 1월 12일에 김만배 씨 가족하고 통화를 하는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김만배 재판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과 김만배 간에 소통을 계속하면서 이제 짜고 치는데, 김만배가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건 불리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달라 하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의, 아니죠, 김만배 씨 가족한테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이재명 측과 김만배 측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수위 조절을 했구나, 짜고 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된다. 또 하나, 위증교사 있죠.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 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이 사람이 김인섭, 백현동에 등장하는 김인섭 씨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 수행비서가 그 검사 사칭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취지의 허위 증언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녹취록도 있다. 이게 위증교사거든요. 물론 위증교사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런 녹취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제 뭐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못 이겨서 용도 변경 4단계 종상향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그리고 나니까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영수 초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시켜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담당 공무원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아니면 간접 소통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의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걸 보고 뭐 건강상의 문제로 뭐 영장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조건을 달아서 뭐 발부한다든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이 별로 없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최소화하자, 이걸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오늘 이제 뭐 체포동의안을 뭐 가결시키냐 부결시키냐 논란이 벌어지는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도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아침 뭐 조간 방송 뭐 이런 데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 다음에 그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검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아마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을 때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건 도저히 이 영장을 기각할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일종의 어떤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시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같은 거는 뭐 저희가 조작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시지, 증언, 뭐 이런 것들, 위증교사는 이미 구속영장 내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내용들도 구속영장의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다 담겨져 있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친명계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바로 여론의 호응을 받기 위한 것이죠. 검찰도 이에 맞서서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 이런 거를 시도한 것 아닌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이 두 가지, 물론 초점은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걸 위해서 뛰고 있지만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죠. 국민들을 위한 여론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거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거니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민주당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참석했다가 우르르 전부 퇴장한다든지 이러면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21일 오전에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표결 전략을 아마 정할 테니까 그걸 봐야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어슴푸레나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의 증거인멸 어떤 증거 정황 대단히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